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안 쓰는 레이스를 가지고 또 다른 디자인의 조끼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단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핏에 너무 딱 붙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 헐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여유 있는 면 티셔츠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역시나 재단 가위고요. 그 다음에 핀 쿠션 있으면 되고 직각자나 아니면 좀 긴 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스를 안쪽이 나오도록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핀을 꽂아 주겠습니다. 시침핀을 꽂아 주시고요. 반팔티를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서 올려 주시는데요. 뒷장의 소매는 안으로 그냥 접어 넣어 주시고요. 요 위로 보이는 소매만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티셔츠는 V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라운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5cm 정도 여유분을 주고요. 여기도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간 옷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라인 살짝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5cm 밖으로 나가도록 할 거고요. 조끼라는 건 티셔츠 위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티셔츠의 소매 진동 둘레보다 더 진동 둘레가 커야 돼요. 이거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이 옷을 입고 그 위에 더 입을 수 있는 팔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진동 둘레는 3cm를 더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3cm 내려와서 3cm 표시하시고요. 옆으로 5cm 나간 거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옆으로 시접 1cm 정도 주시고 재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매 진동 둘레를 요 뒷면 모양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여기 라인 따라서 살살살살 여기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접어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또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어깨 부분 해주시고 목 둘레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동둘레 3cm 낮춰줬고요. 옆으로 5cm 여유있게 나간 이런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진동둘레하고 목둘레는 뒷판 모양을 따랐어요. 요거는 앞판 패턴인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 다시 이 티셔츠를 대고 재단을 한다고 한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고 뒷판을 또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뒷판을 좀 더 길게 만들어 줄 거라서요. 두 개를 똑같이 밑단을 맞춰서 올리지 마시고요. 앞뒤 차이가 10cm 되도록 앞판과 뒷판의 차이가 10cm가 되도록 여기 맞춰서 올려 주시고요. 지금은 이게 원단 폭이 작아서 그런데 뒷판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이마루 티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딱 붙더라도 입을 때 늘어나서 입을 수가 있는데요. 레이스 소재는 신축성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뒷판에서 턱을 잡아서 여유를 주려고 합니다. 밑단은 앞뒤판 길이를 다르게 할 거라서 10cm 정도 차이 나게 해주시고요. 최대한 여유를 줄 수 있는 만큼 여유를 주실 수 있으면 5cm 정도 여유를 주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이 레이스 커튼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아요. 지금 이 차이는 2.5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2.5cm라도 뒷판이 큰 게 낫습니다. 위에도 2.5cm 크도록 패턴을 올려놓고 이제 이 패턴과 똑같이 재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스 원단이다 보니까 레이스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약간 그 질감이 톡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침핀 안 꽂아도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밑단은 10cm 차이 나고요. 뒤중심은 2.5cm. 지금 이 레이스 원단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2.5cm였고요. 여러분은 된다면 5cm 정도 뒷판을 더 크게 여유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똑같이 두 장을 재단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뒷판이 되는 거고요. 원래 처음에 재단했던 이거를 이제 앞판용으로 바꿔줄 건데요. 사람은 앞목이 훨씬 더 많이 파집니다. 여기 뾰족한 연목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목점에서부터 10cm 떨어져서 선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동그랗게 라운드지게 잘라주세요.
진동둘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이 진동둘레에서 대강 3등분을 하세요. 3등분을 해서 3분의 1 지점에서 1.5cm 정도 더 들어가게. 3분의 1 지점에서 1.5cm 정도 더 들어가서 진동둘레를 조금 더 파줍니다. 물론 어깨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요 아래쪽만 이렇게 더 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 문제인데요. 이 두 개를 똑같이 나란히 맞춰 보겠습니다. 네 겹을 한 번에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아랫단 단찬하게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겹을 네 겹을 겹쳐서 핀을 꽂아줬고요. 지금 여기는 레이스 커튼 밑단이 박혀 있는 거라서 이거 레이스 커튼은 뜯어서 쓰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못하면 찢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잘라버리고 나면 요 옆이 이제 이 두 개가 만나는 여기가 옆선이 되는 거고요. 옆선은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옆선이 되는 거고, 밑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잘라주세요. 요런 느낌이 되게 잘라주시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5cm 정도 앞을 약간 더 짧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가 10cm 차이 나는데 앞판은 5cm 더 들게 되면 앞뒤판이 15cm 차이 나도록, 그러니까 뒷판 엉덩이 부분을 약간 더 덮어주는 거죠. 앞판만 자르셔야 돼요. 위에 있는 앞판만 요렇게 잘라주시면 뒤는 이렇게 앞은 요런 느낌 나게 잘랐고요. 제가 지금 옆선을 붙여놓긴 했는데 이 옆선끼리 맞춰서 선이 또 자연스러울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앞판이고 요게 앞판의 옆선입니다. 이번에는 요쪽 부분을 맞추셔야 돼요. 두 개가 길이는 같으니까요.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요 선이 옆선끼리 딱 맞도록, 앞판이 요렇게 돼 있었다면 홀딱 뒤집어서 요 선이 맞도록 내려놓고 여기 연결되는 부위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게 이렇게 사선이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뒷판은 이런 느낌의, 뒷판은 10cm 더 길게, 앞판은 5cm 더 짧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요 옆선을 딱 붙이신 다음에 요 라인 정리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단은 끝이 났습니다. 가장자리는 비슷한 색깔의 레이스로 밑단과 진동둘레, 목둘레를 이 레이스로 돌려서 마무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스 조끼 봉제를 해보겠는데요. 레이스 원단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나서 끝에 올이 풀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마감 처리를 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만약에 오버록이 있으시면은 봉제하고 나서 오버록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는 재봉틀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통솔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단은 겉하고 안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원단이에요. 이래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까지 제가 봉제를 할 때는 겉하고 겉길이 이렇게 마주대고 안쪽에서 박아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안하고 안끼리 마주대고 겉에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런데 시접을 저희가 다 재단할 때 1cm를 줬잖아요. 그러면 완성선대로 시접 1cm 주고 박는 게 아니라 1cm보다 안 되게 가장자리에서 한 0.3 정도만 들어가서 먼저 한번 박아줍니다. 안끼리 마주대고요. 보시면 이렇게 시접이 1cm지만 밖에서 0.3만 들어가서 한번 박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집어서 겉하고 겉길이 만나게 놓고요. 이제는 안쪽에 보면 1cm 그 완성선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잘 해둔 다음에 고선 따라 다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cm 완성선에 맞춰서 박았어요. 그러고 나서 뒤집으면 밖에서는 이렇게 시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시접이 이 시접 안으로 0.3cm 시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시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 안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솔이라고 합니다. 레이스 원단은 비치는 소재이기 때문에 오버록 치는 것보다는 통솔로 처리를 해주시면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거랑은 조금 디자인도 다르고 레이스 원단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전혀 올이 풀리질 않아요. 이번에는 밑단이 앞과 뒤가 길이가 15cm 정도 차이가 나도록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뒷판 쪽에 2.5cm, 제가 이 커튼 원단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뒷판에 여유를 한 5cm를 주고 싶었는데 이 원단에서는 2.5cm 밖에 여유가 안 생겨서요, 2.5cm 턱을 제일 먼저 박아줄 거고요. 이 원단 같은 경우에도 겉과 안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뒤집어서 턱 부분을 2.5cm를 길이는 한 10cm 정도까지 박아서 고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2.5, 10cm 되도록 두 겹을 움직이지 않도록 잘 맞춰 주시고요. 뒤에 턱 부분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패턴을 벗겨낸 면티 같은 경우에는 다이마루 소재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많은데 레이스 원단은 신축성이 없어서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었을 경우 입거나 벗거나 하면서 터질 수 있어서요, 뒷판 쪽에다가 여유분을 살짝 더 줍니다. 앞판까지 여유분을 주게 되면 너무 부해 보일 수가 있어서요, 뒷판 쪽에만 여유를 주고 이렇게 턱 박은 부분을 반으로 나눠서 위쪽을 박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고정을 합니다. 턱은 중간으로 나눠서 박아주시면 돼요. 요거는 주로 그 셔츠에 보면 등판 쪽에 이런 식으로 턱이 잡혀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등을 사람이 굽혔을 때 여유분을 주기 위해서 시접은 목둘레가 1cm이기 때문에 여기는 0.5cm만 박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턱이 좀 작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턱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스 원단은 겉에서 다 비치기 때문에 어깨선, 옆선을 받고 나서 시접 처리를 할 때 오버록을 치게 되면 오버록 친 것도 다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치는 소재에서 깔끔하게 시접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통솔입니다. 사실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어깨선, 옆선 박아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밖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통솔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통솔로 처리를 할 때는 원래 원단은 항상 겉길이 마주대고 먼저 박아야 되지만 통솔은 안길이 마주대고 박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겉길이 대고 한 번 더 박아주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시접을 1cm를 줬고요. 뒷판의 안쪽과 앞판의 안쪽을 마주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겉이겠죠. 이쪽도 겉면일 거고요. 서로 안하고 안을 마주대고 양쪽 어깨선, 양쪽 옆선을 박아주는데 시접은 1cm를 줬지만 이건 2번을 박아줄 거라서 최대한 얇게 바깥쪽에서 0.3cm만 들어가서 한번 박아주고 뒤집어서 다시 1cm 원래 있던 시접에 맞춰서 박아줄 겁니다. 안하고 안길이 마주대고 시접은 0.3만 주고요. 레이스 원단이 얇기 때문에 장력은 최대한 약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처음 박을 때는 되돌아박기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박아주셔도 돼요. 되돌아박기까지 하게 되면은 원단이 막 말려 들어가거든요. 보이실까요? 최대한 0.3만 이렇게 시접이 되도록 안하고 안길이 되고 한 번 박아준 다음에 요거를 다시 뒤집어서, 자, 박은 선이 정확하게 가운데 오도록 하고 여기 아래쪽을 박아주시면 돼요. 자, 0.3을 박았으니까 여기에서 요 끝에서 그러면 0.7을 들어가서 박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원단을 뒤집어주면서 뒤집어주는데 원단에 조금 끌려 들어간다고 할까요? 뒤집히면서 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종이처럼 정확하게 반으로 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3이라고 해서 이 끝에서 0.7만큼이 아니라 0.5 정도만큼 들어가서 아마 박으시면 되더라고요. 시접이 여러 겹이 있어서 여기가 좀 힘을 받고 튼튼해져서 꼭 되돌아박기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뒤집었기 때문에 겉하고 겉길이 놓고 방금 박아준 곳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대로 이제 겉쪽에서 뒤집어 보면은 시접은 이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겉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요 시접이 박혀 있는 선만 보이지 시접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느질 처리하는 것을 통솔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쪽 어깨선과 양 옆선까지 같은 방법으로 봉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어깨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선도 다 통솔로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밑단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차이나게 하다 보니까 시접을 받고 나면 약간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옆선 길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맞춰주세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뒤집어질 거고요. 이 레이스 원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그냥 목둘레, 진동둘레, 밑단 둘레를 요 레이스를 가지고 그냥 바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작했던 레이스 원단은 밑단 말고 목둘레, 양쪽 진동둘레였는데요. 그때 사용된 레이스 양이 2마 반 정도 들고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2마 반에다가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넓거든요. 60에서 한 13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1마 반 정도 해서 총 4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밑단까지 다 두르시면요. 자, 밑단을 먼저 둘러볼 건데요. 항상 시작하는 곳은 왼쪽 편에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시접은 모두 뒤로 가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밑단에다가 달아줄 거거든요. 밑단에다가 달아줄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점을 딱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요 옆선 솔기에 문양이 오도록 하고요. 박아주시는 거는 여기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2cm 정도 떨어져서 먼저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여기고요. 여기 옆선인데 여기서 한 2cm 정도 떨어져서 바느질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바퀴를 돌려서 여기도 거의 다 와갑니다. 이렇게 다 와가면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하고 빼주세요. 이게 레이스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박아도 그닥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놓고 반대편도 길이를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나면 이쪽 솔기까지 요만큼, 이쪽은 요만큼이고요. 반대편은 이쪽 솔기까지 요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서로 표시를 해두고 지금 여기가 거친데 이렇게 뒤집어서 안하고 안끼리 만나도록 하고 여기 표시해둔 선끼리 먼저 박아주세요. 레이스 길이를 둘레에 맞춰서 정해서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오차가 생겨요. 이 레이스가 박으면서 결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처음부터 길이에 맞춰서 자르지 마시고요. 시작할 때 솔기선에서 한 2cm, 끝날 때도 솔기선에서 2cm 정도 미리 끝을 낸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한 것처럼 솔기에 맞춰서 길이를 맞추고 두 개를 박아주시는 게 더 정확하게 레이스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표시한 선대로 박아주셨으면 뒤집게 되면 이쪽 길이에 맞춰서 레이스가 이렇게 박혔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마저 눌러 박아 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단을 다 레이스를 둘러줬습니다. 이제 목둘레하고요, 진동둘레도 똑같은 방법으로 레이스를 둘러줄 건데요. 목둘레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항상 왼쪽 편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요. 진동둘레 같은 경우에는 어깨보다는 겨드랑 쪽에서 시작을 하셔야, 어깨는 밖에서 보이잖아요. 겨드랑 쪽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아까 제가 여기서 끝내는 방법처럼 레이스 길이를 맞춰서 마저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봉제를 해주세요. 진동둘레나 목둘레를 박을 때는 암홀 바만 나올 수 있게 요거를 빼주시고요. 밑단은 레이스가 아래로 가면 되지만 여기는 레이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요렇게 레이스를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여기도 지금 다 와가거든요. 그래서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 맞춰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쪽은 이렇게 돼야 되고 표시를 한 다음에 안하고 안끼리 뒤집어서
아까 못 박은 데를 마저 박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진동둘레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진동둘레랑 목둘레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목둘레하고 진동둘레도 같은 방법으로 다 봉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다리미로 다려줬습니다. 목둘레나 진동둘레는 곡선이고 레이스는 직선이다 보니까 곡선인 부분에 맞춰서 레이스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둘레는 약간 서고요. 소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남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밑단은 이렇게 앞판과 뒷판이 약 15cm 정도 차이가 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 힙을 좀 더 가릴 수 있게 조끼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